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네, 오늘은 1인 지식기업 레슨 시간입니다. 전자책 출판사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를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좀 실무적으로 약간 길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자책 출판사는 1인 지식기업이면 무조건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전자책 출판사 만드는 방법을 오늘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전자책 출판사를 만드는 단계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출판사의 로고를 정하고, 세 번째로는 출판사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ISBN 발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점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시스템을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딱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단계가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하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책 출판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이제 출판사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다 검색해보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시고 출판사명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 특이하게 잘 적으시면 거의 겹칠 일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와 업종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태는 이제 보통 이제 책 관련된 일을 하면 서비스업이 되고요. 업종은 이제 출판업인데, 요때 업종에 그냥 출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적 및 전자출판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서적 및 전자출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자책 출판만 할 게 아니잖아요. 1인 지식기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전자책 출판을 하다가 이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종이책 출판사로도 넘어가야 될 테니까 서비스 업체에 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서적 및 전자출판으로 넣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이 면세냐 아니냐를 잘 결정해야 돼요. 이 면세가 무슨 뜻이냐면 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뜻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냐면 물건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이제 제공을 했으면 부가가치세라는 걸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를 바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즉, 이 책을 판매해서 책을 10,000원짜리 책을 팔았다. 그러면 그 10,000원에 따른 수익이 전부 출판사 거예요. 그 10,000원에 따른 1,000원을 세금을 내고 9,000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팔았으면 10,000원이 다 내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면세사업자 시스템이에요. 이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제 출판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출판업만 할 게 아닙니다. 1인 지식기업 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또 동영상 강의 사이트까지 또 뻗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까지 봐요. 다음 단계까지 봐야 되는 거라 저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마시고 일반 과세자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면세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있어요.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뭐 인터넷에서 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면세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일반 과세자로 또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일반 과세로 받아 놓으시고요. 물론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일반 과세 부분은 일반 과세 부분대로 따로 떼서 신고를 하고요. 이런 책의 판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면세로 인한 수익은 면세 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일반 과세는 일반 과세대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세대로 이제 분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세금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레슨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하기, 일반 과세로 하고
업대 서비스업, 업종은 서적 및 전자출판으로 하시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의 로고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I와 BI를 제작하는 건데, 요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림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파일화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AI 파일과 JPG 그리고 PNG 파일을 모두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AI 파일이 뭐냐면 그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파일을 말하죠. 혹시나 CI와 BI를 뭐 외주를 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꼭 AI 파일 원본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또 중요하냐면 종이책 출판사를 확장한다고 했죠. 그 확장을 할 때 이 표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표지 작업 같은 건 다 이제 포토샵으로 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꼭 AI 파일, JPG 파일, PNG 파일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시라 하는 거 당부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그 전자책에도 표지에 출판사 로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바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출판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끝이 아니고 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출판업이라는 거를 우리 구에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의 문화체육과 보통 담당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보통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구청마다 좀씩 이름이 다른데 살고 계시는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문화자가 보통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서류 같은 것도 인터넷 같은데 다 찍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건 뭐 생략하고요. 서류 미리 작성하셔서 들고 가시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담당자 만나셔서 출판사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으시라 그러고 서류 사인하라고요. 막 사인하면 주면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고 직접 와서 가져가셔도 돼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택배 받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받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소요되고요. 등록 면허세라는 게 또 있어요. 그 27,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좀 번거롭긴 하죠. 네. 그리고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딱 받으면 사업자 등록증 이제 종이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판사 신고 확인증은 이제 구청에서 받았으면 그 두 가지 서류를 깨끗한 상태에서 스캔을 딱 떠놓습니다. 그래서 폰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보내줄 수 있도록 세팅을 딱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ISBN을 발급해야 돼요. ISBN은 또 뭐냐면 그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주민등록번호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ISBN이 다 달라요. 책 그 고유 번호들이. 네.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서점에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 ISBN이 검색이 돼야 되고 정상 등록이 된 상태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서점에서 판매가 나갈 수 있어요. ISBN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발급받느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또 사이트가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ISBN 치면 바로 나오니까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ISBN 받을 수 있도록 딱 세팅을 완료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 회원가입까지 완료가 되면 다섯 번째, 드디어 서점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서점과 계약을 할 때 계약해야 될 대상 서점은 교보, 한국이퍼브, 영풍, 인터파크, 리디북스, 북큐브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다 했으면 이제 서점과 계약을 하는데요. 각각의 사이트에 다 들어가시면 어떻게 계약하는지 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계약을 하실 때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출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전자책 출판사 요즘에 1인 출판사 많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신규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계약하는데 아무리 못 걸려도 한 15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계약을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그래서 네, 오셨습니까? 네, 여기도 사인하시면 되고, 도장 찍으시면 되고, 공급률 70%고, 이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처럼 얘기하죠. 하루도 몇 번씩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직접 가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없어요. 바쁘신 분들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지방이라 직접 가기 어렵습니다. 서류로 대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서류 이제 보내주고,
도장을 찍어서 받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제가 가지고 다시 제 거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서류로 계약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제 돈도 시간도 서로 절약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제 서류가 완료가 되게 되면 각 서점에서 또 메일이 한 개씩 옵니다. 그래서 파트너 시스템이나 혹은 SCM을 오픈했다 하는 메일을 보내주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책의 판매 현황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판매 현황뿐만 아니라 금액의 정산까지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책을 판매하고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SCM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즉 책의 공급과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보 같은 경우는 파트너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한국 이퍼브 같은 경우는 SC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서점마다 명칭이 다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산들이 일일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어제 판 것들이 정산돼서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이트를 열어보면 어제 얼만큼 팔았다,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했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 제가 지난 영상 자동 수입 편에서 일하지 않고도 뭐 자동으로 수입이 발생된다, 뭐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벌게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왜 전자책 출판사가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제의 판매량을 아침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혹시라도 그 자동 수입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설명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6단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단계를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출판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네이버 책에 검색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물론 이게 반드시 책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저는 꼭 있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검색해서 책 사시잖아요. 특히 전자책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검색에서 노출이 안 되면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 출판사까지 등록을 해놓고 영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출판사 같은 경우 등록을 하고 이제 네이버 책에 검색이 되려면요. 책 정보를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고 나면 한 3일 정도 소요가 돼요.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제 3일 전에 미리미리 등록을 시켜서 이제 책을 출간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단계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꼭 필요한 거는 6개 단계가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총 6개의 단계로 전자책 출판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종이책 출판사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약간 길게 좀 더 실무적으로 1인 지식기업 레슨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